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고요. 사실상 전월세 상환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기관에 전산망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6월부터 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추가로 뭐 이게 또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월세 상환제 법으로 5%, 그러니까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할 때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법이죠. 서울시에서 전월세 상환율을 5%가 아닌 4%로 하향 조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다 전월세 상환제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월세, 반전세로 많이 돌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전환율,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 3.5%였는데 이걸 이제 통합해서 뭐 2.5%로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에서 2.5%로 내려간 전월세 전환율 효과 발휘 힘든 이유. 자,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췄습니다. 확실히 낮춘 건 아닌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시행령만 가지고 바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바로 될 것은 같습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이죠. 전월세 상한제 5%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2+2. 계약갱신 청구권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2년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의 계약하는 그런 임차인은 2+2로 4년까지 최대 갈 수 있고,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나갈 때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바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이런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게 만약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경제는 수요 공급입니다. 이 수요가 없는데 전월세 상한제 단순하게 5%니까 뭐 이거 너무 낮게 올리기 때문에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수익이 낮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갖다가 반전세를 해서 더 올리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반전세를 해서 이걸 많이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죠. 근데 지금은 수요가 많다는 거죠, 공급보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세난이 오고 있는 현상, 또 왜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또 그 방송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여권에서 지금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지자들을 위하는 정책 같지만 이 경제가 단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그렇게 쉬운 거면은 쉽게 이런 취지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게 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대통령 못하고 누군들 경제부총리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시장의 실무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실물 경제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2.5% 갑자기 생뚱맞죠? 또 이로 인해 월세 부담은 얼마나 낮춰질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달 초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3.5%. 지금 그러니까 0.5%가 기준금리니까 플러스 3.5%니까 이래서 이제 4%가 나온 건데, 자, 이 공식은 2016년 기준금리가 2.5에서 3.3%였을 때, 지금보다 그러니까 훨씬 높을 때 대통령으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0.5%이니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3.5%는 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3.5%인데 이 3.5%가 기준금리가 지금은 낮기 때문에 3.5%가 강한 거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준금리가 2.5에서 3%일 때 지금 이 공식을 이 기준금리 플러스 3.5로 하겠다는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0.5%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 3.5%를 더하는 게 뭐가 과하다는 건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정부에서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펴는 건지 참 요즘에 앞뒤 안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툭하면 뭐 북한 소행이다 그러고 좀 그런 사람들 좀 제발 우리 사회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툭하면 북한 소행이다. 빨리 통일이 되든가 해야지 이거 뭐. 예?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5억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으로 그러니까 반전세죠. 보증금 2억에 나머지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3억 원. 그럼 3억 원이죠. 현행 4%를 적용하면 1년에 1200이죠. 3, 40이 1200. 월 100만 원. 그러니까 2억에 100만 원을 5억짜리 전세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금리가 2에서 3%인 정도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3억 원에 대해서 월 이자가 이제 은행에서 금리를 뭐 이제 2에서 3%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62만 5천 원을 이제 금리 2.5% 적용할 때 월 62만 5천 원 내는데 월세로는 100만 원 낸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긴 하죠. 시중 금리보다 월세 전환율이 높은 것이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임대업자 입장에서 그 돈을 금리랑 똑같이 적용을 하면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애누리 없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오이 하나에 500원에 사가지고 시장에서 500원에 팔아라. 법에 적용하면 그 500원에 사서 500원에 팔았는데 누가 오이 장사 하겠습니까? 500원에 사서 700원에 팔든 800원에 팔든 그렇게 대하지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2.5% 낮아지면 세입자 입장에서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와 집주인에게 주는 월세가 비슷하게 됩니다. 은행 이자 수준으로 월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대 사업하는 의미가.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이를 수정만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수정만 하면 되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은.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률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지금 같은 거여 시대에는 뭐든지 합니다. 지금 170여 석에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에는 2.5% 전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법적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법적 기준인지 강제성은 없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를 무시한 채 시행령을 해도 무시한 채 세입자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는 없지만 집주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환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요즘에 자주 나오네요. 이달 초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는 지키지 않을 수는 없게 되죠. 더 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도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계약행위 청구권도 2+2가 4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올릴 수 있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전환율도 통과가 되더라도 새 계약을 맺을 때는 이게 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리거나 인상된 전셋값을 바탕으로 월세를 산정하면 아무리 2.5%를 적용해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이거 가면은 무슨 이거 항소까지 가면 2년은 3년에 이거 변호사 비용에 이게 쉽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보장도 없으니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죠.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죠. 결국 또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완책. 보완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보완하다가. 뭐 이러다가 국민 모두가 보안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보안관. 서부의 보안관. 임대차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뒤 땜질식으로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죠. 지금 모든 법안이 그렇습니다. 일단 급하게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문제점 있다고 제기하면 또 보완하고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피로도가 오는 겁니다. 지금 뭐 전 국민이 굉장히 피로할 거예요. 예. 하루하루 뉴스를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장대장 TV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 자체를 장대장 TV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장대장 TV를 어떻게 해라? 끼고 다녀라. 예.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해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은 우려됩니다. 수익률 저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임차 시장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장사라는 게 애누리가 없으면 누가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가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이 줄어들면은 그 어디서 살라는 거죠? 예. 수급 불균형이 되면은 전셋값이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억지로 이게 법으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사는 집을 두고 강도 높은 규제와 보완책이 문제점 보완책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전월세 전환율을 또 낮춘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다. 모든 게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게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23번째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또 보완책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이 정책이라는 게 정말 실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단순하게 단기간에 인기에 연연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도 정말 임차인을 위한 정책 또 임대인도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은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끝이 없이 불만을 만드는 또 부작용이 나오는 그런 정책은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장대장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메일과 문자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